와, 이건 정말 미쳤다 이 말 말고는 다른 표현이 떠오르질 않네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기업 바로 코어 위브입니다. 아니, 주가 보세요. 1년 최고가가 187달러인데 최저점은 33달러. 거의 6배가 널뛰기를 했어요. 이러면 투자자들 심장이 남아나질 않겠죠. 도대체 이 기업의 정체가 뭘까요? 왜 시장의 평가는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리는 걸까요? 네, 지금 월가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선 기업 맞습니다. 오늘 이 코어 비브를 둘러싼 열광과 의심, 그 본질을 숫자로 아주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히 AI 수혜주라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요. 투자자들이 왜 밤잠을 설치면서 이 주식을 쳐다보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까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월가의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 한번 보시죠. DA 데이비슨의 한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평가인데요. 주식 투자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의 자본 집약도. 사실 이 한 문장이 코어 위브의 모든 걸 설명합니다. 어마어마한 기회인 동시에 정말 살얼음 판을 걷는 듯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본 집약도라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돈이 그냥 미친 듯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요, 그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벌어들이는 족족, 아니 버는 것 이상으로 돈을 쏟아 부어야만 겨우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기묘한 구조를 샅샅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은 바로 이 질문 하나로 딱 정리가 됩니다. 코어 위브는 과연 AI 골드러시 시대에 가장 확실한 곡괭이와 청바지를 파는 현명한 장사꾼일까요? 아니면 감당하지도 못할 빚더미에 깔려서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버린 어리석은 광부일까요?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와, 이 슬라이드 한 장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네요. 약속과 위험. 왼쪽만 보면 당장이라도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을 만큼 정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데 오른쪽을 보니까 와, 이러다 회사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만드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두 가지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충돌하면서 주가를 아주 그냥 롤러코스터처럼 만들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폭발적인 성장이라는 약속에 베팅할 것이냐, 아니면 이 재무적인 위험을 피할 것이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 이 양면성을 하나씩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두를 열광하게 만드는 약속부터 한번 보시죠. 네, 코어 위브를 좋게 보는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이 압도적인 성장성입니다. 이게 얼마나 폭발적인지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와, 이 그래프 기울기 좀 보세요. 이건 뭐 거의 수직 상승 아닙니까? 2024년 3분기에 5억 8천만 달러 정도였는데 딱 1년 만에 13억 6천만 달러가 됐어요. 134% 성장이라니?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수치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AI 덕분이죠. 오픈 AI의 챗GPT를 시작으로 전 세계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AI 모델 개발에 뛰어들었고 그 모델을 훈련시키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컴퓨팅 파워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해버렸습니다. 코어 위브는 바로 그 컴퓨팅 파워, 정확히는 엔비디아의 최신 GPU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거든요. 수요가 넘쳐나니 매출이 저렇게 뛰는 겁니다. 근데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놀라운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55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7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아니, 70조요? 이게 무슨 숫자죠? 이 회사 시가총액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수주 잔고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코어 위브에 돈을 내겠다고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은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할 매출이 이미 70조 원어치나 쌓여 있다는 거죠. 전년 대비 무려 271%나 폭증한 수치입니다. 와, 계약 내용을 보니까 입이 떡 벌어지네요. 오픈 AI, 메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세계 최고의 AI 기업들이 지금 줄을 서서 계약을 하고 있어요. 이건 코어 위브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확실히 인정받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냥 믿고 투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투자자들의 의견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화려한 고객 명단과 엄청난 수주 잔고를 보면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동전의 뒷면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투자자들의 불안하게 만드는 위험에 대한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까지 보셨던 장밋빛 전망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코어 위버의 재무제표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위험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방금 매출이 13억 달러가 넘었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익은커녕 손실이 4,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00억 원이 넘게 난 겁니까?
아니 그 많던 돈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거죠?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매출이 폭증하는데 이익은커녕 손실이 나는 구조. 이것이 바로 코어 위브의 첫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돈을 버는 속도보다 돈을 쓰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이유가 더 명확해집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1년 전만 해도 20%에 달했던 영업이익률이 불과 1년 만에 4%로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매출은 134%나 늘었는데 정작 이익률은 5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사업을 확장할수록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뜻이죠. 아니, 보통 장사가 잘 돼서 손님이 많아지면 마진이 더 좋아지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이건 완전히 반대 현상이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총자산이 약 329억 달러인데 총부채가 290억 달러에 달해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는 맨 아래에 있는 부채 비율입니다. 무려 363%입니다. 363%요? 보통 제조업 기준으로 200%만 넘어도 위험 신호라고 하지 않나요? 이건 거의 자기 돈 1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빚이 3억 6천만 원 넘게 있다는 소리잖아요. 맞습니다. 엄청난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빚에는 당연히 이자가 따라붙죠. 2025년 3분기에만 이자 비용으로 2억 6,40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549%나 폭증한 금액입니다. 매출 성장의 달콤한 과실을 이자가 모두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230억 달러. 이건 또 무슨 숫자죠? 설마 또 빚은 아니겠죠? 2025년에 계획된 설비 투자, 즉 CAPX 금액입니다. 월가의 예상치였던 183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아주 공격적인 수치죠. 아니, 잠깐만요. 지금 빚이 산더미 같아서 이자 내기도 벅찬 회사가 한 해에 2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이 넘는 돈을 또 투자하겠다고요? 도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나고 그걸로 뭘 하려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AI 혁명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엔비디아의 최신, 최고 성능 GPU를 사는데 그 돈을 전부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코어 위브의 고객사인 오픈 AI나 메타 같은 기업들은 자신들의 AI 모델을 구동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최신 GPU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GPU는 너무 비싸고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죠. 코어 위브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든 겁니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 GPU를 대량으로 확보한 뒤에 필요한 기업들에게 빌려주고 막대한 돈을 버는 거죠. 아, 이제야 전체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일단 빚을 내서 최신 장비, 즉 GPU를 잔뜩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를 빅테크 기업에 빌려주겠다는 장기 계약서를 받아내고 이 계약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또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다시 더 새로운 장비를 사고 이걸 무한 반복하는 구조군요. 정확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어위브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자 월가가 한쪽에서는 천재적이다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미쳤다고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AI 시장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고객들이 계약을 연장하는 한 이 모델은 눈덩이처럼 불을 불려나갈 겁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즉 AI 수요가 꺾이거나 고객이 이탈하는 순간 이 모든 빚은 회사를 통째로 삼켜버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어위브가 맞이할 수 있는 세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투자자라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시나리오와 각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전제 조건, 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와, 세 가지 시나리오가 정말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먼저 가장 긍정적인 낙관적 시나리오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 건가요? 자, 낙관적 시나리오의 전제 조건은 지금의 AI 붐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산업혁명 수준으로 계속해서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픈 AI나 메타 같은 고객들은 더 많은 GPU를 필요로 할 테고 코어위브와의 장기 계약을 계속 연장하고 확대하겠죠. 결국 불어나는 이자 비용보다 매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는 그 변곡점을 맞이하면서 회사는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AI 인프라 시장의 독보적인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꿈 같은 시나리오네요. 그럼 반대로 최악의 상황, 비관적 시나리오는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비관적 시나리오의 가장 큰 방아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AI 수요의 둔화. 둘째, 기술의 급격한 변화. 만약 AI 시장이 주춤해서 고객들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엔비디아가 지금 코어위브가 가진 GPU들을 순식간에 고물로 만들어버리는 차세대 칩을 출시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코어이브는 수십조 원의 빚을 내서 산 자산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폭락하는 겁니다. 미래 매출을 막히고 갚아야 할 빚과 이자는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럼 회사는 그 부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럼 현재 데이터로 볼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본 시나리오는 어떤 모습일까요? 기본 시나리오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당분간 계속되는 겁니다. AI 수요는 여전히 강력해서 매출은 계속 늘어나겠죠. 하지만 동시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돈을 빌리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 겁니다. 결국 매출과 부채가 함께 아슬아슬하게 증가하는 외줄타기가 계속될 거고요. 주가 역시 작은 뉴스 하나에도 크게 출렁이는 극심한 변동성을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네, 덕분에 코어위브를 둘러싼 열광과 우려의 실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AI의 폭발적인 미래와 부채의 엄청난 무게 사이의 싸움이군요. 이제 최종 판단은 투자자 각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이 요약됩니다. 코어위브에 투자하는 것은 AI의 미래에 직접 베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 베팅은 자기 돈이 아닌 아주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 빌린 돈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데이터를 통해 코어위브의 모든 것을 파헤쳐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코어위브는 AI 시대의 금을 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고의 곡괭이가 될까요? 아니면 화려하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빚으로 쌓은 카드의 집일까요? 그 최종 평결은 여러분의 통찰력과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